네, 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데이터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데이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해외 마감 뉴욕 증시 22 정책 실망감으로 하락했는데 일단 조금 상승 동력을 잃었다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ECB에서 금리 동결했죠. 예.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한 그런 경향이 예. 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화학주나 정유주가 좀 오르고 기술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00포인트, 806포인트 고점으로 해서 최근 한 3, 4일 동안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그 차트를 보시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은 자금 유출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게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이렇게 좀 해외 시장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라보면서 느린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천천히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옐런 의장도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인식으로 바꿔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망 속에서 만약에 근데 금리 인상을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금리 인상 후에 시장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전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최근에 그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업종을 보면은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 등의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해서 관망 분위기다. 금리 인상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면서 그 이후의 모습에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에 기대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를 앞두고 그 이후에 이 시장 흐름을 그려나가면서 일단 시장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경계하는 흐름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참 유입되기는 했지만 많이 약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좋지 않아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장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먼저 시황 말씀드리면서 또 코스닥 시장은 따로 빼서 다시 네. 한번 말씀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글로벌 시장과 동반해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강하다. 그 과정 속에서 원화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1,100원 아래로 급락을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로 된 거죠. 원화가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순매수세가 그 강도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고요. 어제장을 정리해 보면 어제장은 외부의 조건 모멘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시장은 동시만기 쿼드러플 비칭 데이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막판에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좀 힘을 얻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2.50포인트, 그러니까 지수로 봐서는 한 2075포인트 전후반 되는데 이 지수대로 공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종결된 상황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262.50포인트를 위로 가면 외국인들은 무한 이익의 구간을 그동안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기관들은 아래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외국인들은 어떻게든 위로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국내 기관들은 누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몇 달간 계속 그랬듯이 이제 국내 기관들의 승으로 좀 끝났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위로 쏘는 그런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262포인트, 262.5포인트 아래에서 끝나서 기관들은 이제 수익을 내면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어제 나타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있었고 이건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종가에 외국인들에 의한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국내 기관들이 과거에는 윈도우 드레싱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종목을 윈도우 드레싱 하냐면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윈도우 드레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관들은 올해 들어서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기일에는 이제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윈도우 드레싱 하면서 위로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에서 윈도우 드레싱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저점으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그 코스피 200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1970억 정도 순매수라는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막판에 187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을 저점으로부터 올리는 그런 모습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롤오버를 많이 했습니다. 9월물을 12월물 롤오버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꺾이고 이제 하락으로 만약에 전환한다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매수 포지션을 다 청산해 버리죠. 예.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9월물을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건 12월물을 청산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불확실성은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을 아래로 보거나 떠날 마음은 없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을 말씀드리면 국내 기관들의 집중 매도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으시고 있죠 요즘에. 어제 하루에 864억 순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 4일 동안 월화수목 4일 동안 2,436억, 2,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상대 비교를 가끔가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가 1,300조 조금 안 되게 시총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200조 정도 지금 시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6배 정도 되지 예. 않습니까? 2,500억의 6배 정도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예. 됩니다. 1조 5천억 좀 넘죠. 만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기관들이 연기금과 투신들이 3, 4일 동안 1조 5천억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 그렇다면 경제신문의 탑 기사가 될 만한 정도의 매도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는 유독 이렇게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데 별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단순한 생각에 코스닥 시장에 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코스닥이 계속 매물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도대체 코스닥은 언제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시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쿼드러플 미칭데이의 시장이었다. 상당히 좀 양호하게 끝났고 외국인들의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12월까지 위쪽으로 좀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으로 어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외국인들의 시각이 전반적으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시장이 탄력을 받기도 좀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인데 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종목별 진단을 해보고 좀 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전입장 또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 이상의 강세로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그룹주의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기관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기아차는 외국인도 함께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멕시코 공장 완공과 함께 이 북미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장 시세도 좋았습니다. 기관은 최근 디램 업황 개선과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SK하이닉스로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갔고요. 외국인도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동반 매수 속에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밥켓 상장 기대감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도 꾸준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갔고요. 기관은 여전히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 매수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화장품주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매수를 이어가면서 주가를 받쳐줬고요. 어제 음식료주들 가운데 모처럼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리온이 초코파이 바나나 판매 호조 소식에 힘입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가장 핫했던 종목입니다. 코미팜이 항암 진통제 호주 판매 허가 소식에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팔았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개인만이 상한가까지 끌어줬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딱히 수급적으로 방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CJ E&M과 솔브렌, 이오테크닉스와 SK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들의 매수를 이어간 가운데 기관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매도에 나서면서 수급적으로 좀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난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좀 업종별로도 특징적인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업종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전제 조건은 어제 종가의 윈도 드레싱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들은 제외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팁을 잠깐 드린다면은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급락에서 그 방어를 많이 하고 올라올 때 곧바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죠. 윈도 드레싱을 할 때 마지막에 올라오는 종목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체크를 못했다면 오늘 아침에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윈도 드레싱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들을 제외하고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약바 코미팜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미팜이 상한가를 갔고요. JW 중해제약, 한올바이오, 대화제약, 영진약품, 오스코텍, 큐리언트 등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지금 이게 종목을 일부러 불러드린 이유는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많이 하락을 했지만 모멘텀이 대기되어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 틈만 되면 기회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타이어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LG그룹주와 관련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LG그룹주도 전반적으로 LG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기전자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녹스, 영호DS, 이오테크닉스 등 전기전자 중소형주들이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종목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코스닥의 수급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소위 그 굴뚝주에 속해 있고 경기민감주에 속해 있는 철강이나 조선, 은행 이런 종목들이 약간씩 조정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좀 보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뭐 주도주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 영향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하락했던 네. 것 같고요. 나머지 조금 종목별로 이슈를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걸 테마를 좀 잡고 가자 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이제 테마에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 워낙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테마 형성하기, 그러니까 테마에 의해서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정치 그렇지만 테마주 말고는 사실 눈에 띄는 그런 상승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그 실제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인가라는 그렇죠. 의구점을 듣기 단기적으로 때문에 예. 눈에 네, 띄는 상승이 단기적인 나타나긴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 네. 분들에 의해서만 이제 거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코스닥 시장에서 큰 틀은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끌고 왔었고 앞으로도 끌고 갈 것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 제가 특징 말씀드리면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네. 설명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특징은 뭐냐면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제가 처음에 글로벌 시장 말씀드리면서 금리 인상 이후의 변화에 좀 대비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연관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왜 코스닥 시장에 국내 기관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이 거래소 쪽으로 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을 얘기하면 굉장히 길고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의 어떤 성향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과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향후에 미국 금리 인상과 연동하면서 이제 실적 상세로 가고 실적 상세가 되면 경기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다. 경기 관련주에 있는 것들은 성장주와 반대되어서 대형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각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 저처럼 이제 시장에서 한 20년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장세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실적장세로 가기 때문에 실적장세 초반기에는 산업재와 중간재가 오르고 그다음에 완성재가 오른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가. 만약에 금리 인상과 연동해서 그렇게 간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둬야 된다. 국내 그 대형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그쪽에서 잡고 지금 아까 그 테마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가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과 연동해서 은행주가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기계업종들도 오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르는 이유는 조선주들도 최근에 수주 없다고 하는데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테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쪽의 시각은 이제 위기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위기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경기 성장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경기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리 인상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다시 위험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시장 조정기에는 역시 테마주, 성장주에서 다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양분된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이 대형주 위주로 향후의 시장 금리 인상 이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한 상황이 아니고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어떤 거래 전략보다는 안정 수익으로 추구하자. 우린 이런 전략들이 지금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비중을 줄이면서 거래소의 대형주 위주로 지금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연초 지수가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할 때 1월에 시작할 때 686포인트였습니다. 지금 667포인트로 어제 끝났으니까 2.7%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의 연초 지수는 1954포인트였고요. 어제 종가 2063포인트니까 플러스 5.5% 났습니다.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고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단적으로 이제 수급전 요인에서 이런데 지금 설명드린 시장의 변화의 흐름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향후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경제TV를 장중에 열심히 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연말까지 갈 것이고 어쩌면 내년까지도 계속 이제 중소형주를 줄이고 대형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장세가 끝나고 실적상세를 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니 이제 대형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믿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경기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 위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다. 대형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이제 중소형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우리가 정답을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양쪽 두 가지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반도체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 하나 갖고 있고 반도체를 갖고 있다면 철강이나 기계업종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요 코스닥 시장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죠. 추석에 제 방송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네. 추석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그 어떤 시점이든 간에 코스닥이 이제 저점을 찍고 급반등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루머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를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루머의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3분기 말까지 연기금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관들의 BM 추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그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나고 나서는 오히려 커플링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코스닥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 예전에 우리 뭐 반도체뿐이 없다.
반도체 소재 장비 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불과 한 달 전에 한참 떠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패널들이 나와서 그렇게 떠들었던 네.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뭐라고들 얘기를 했냐면 빅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수주를 언제 받냐면 4분기 하죠. 4분기에 삼성에서 지금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들은 4분기에 수주 모멘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4분기에 대부분 다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9월 말 되면서 10월과 11월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난 2월과 지난 6월에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두 번 폭락을 했는데 120을 이동평균선이었는데 그게 646포인트인데 한 650포인트 전후에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번 시장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코스닥 시장 좀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는 아주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뭐 철강주라든지 기계업 중에서 뭐 한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제약이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 종목 가져가면서 이런 투트랙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또 의견 주셨는데요. 그래도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잖아요. 좀 투자 전략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종목을 제가 쭉 나열하면서 업종에서 종목을 그동안에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한두 종목만 앞으로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상과 연동된 시장의 변화를 한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한쪽으로 수급에서 저는 어떤 종목들은 지금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앤세일 구간까지 들어가는 낙폭과대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두 가지의 측면을 좀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단 주의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을 마구 팔면서 지금 비워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 때 그 비웠던 국내 기관들이 다시 살 매수 자금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로 다 옮겨갔고 그리고 펀드에 신규 자금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고 종목이 상당히 슬림화되면서 대장주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를 거래하시면 안 되고 제일 강했던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된다. 하락할 때 그들이 버리지 않은 종목을 거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의 기주 중에 SNS텍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전공정 노광강정 공정에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삼성과 중국의 반도체와 LCD 캐파 증가를 하는데 연동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NS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실적이 확 늘어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번 코스닥에 두들겨 맞는 동안 국내 기관들은 계속 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철강 업종 중에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저도 현대제철을 거래를 하고 있지만 고려제강이라는 중소형 철강주가 있는데 이 고려제강이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은 중소형 철강 업종입니다. 이 고려제강이 그동안에 하락해서 못 올랐던 이유는 전방산업이 자동차와 조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만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약간씩 회복되면서 철강과 조선이 산업 사이클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SNS텍과 고려제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